오미크론 변이 확산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제한이 시작이 됐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지금처럼 힘들 때가 있었나 싶은데 벌써 3년째죠. 방역의 방향과 수단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급한 불을 꺼야 하니까 정부가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에게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피해본 자영업자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요. 8조 6천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신용자와 고신용자를 구분해서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는 1에서 1.5%로 적용이 되고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은요? 대상은 정부가 작년 12월 27일부터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에 해당하시면 대상이 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때요? 예, 중신용자와 고신용자 프로그램이 각각 다른데요. 중신용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평가 정보 기준으로 신용평점 745점에서 919점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신용 등급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그 등급제가 바뀌었죠? 사라지고 점수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해드리면은 옛날 신용 등급 기준으로는 2에서 5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5년간 대출이 가능하고요. 최초 1년 동안에는 금리가 연 1%로 대출을 해주고 이제 나머지 4년 동안에는 그 시기에 해당하는 CD 금리의 1.7%포인트 가상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한 3에서 3.5%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고신용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예. 고신용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평점 92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요. 옛날 신용등급 기준으로는 1등급입니다. 이분들에게는 1년 동안만 연 1.5%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신용자와 고신용자 모두 만약에 고금리로 기존의 대출을 갖고 계시다면은 이걸 갚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기존의 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김유신 기자 오시면 이거는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특히 이자율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일각에서 제가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되물었던 게 신용이 좋은 분이 이자율을 낮추고 싶어서 일부러 신용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지 그렇다면 요 이자율을 좀 줄여서 이런 부작용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지 싶은데 김유신 기자 보시기에는 어때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런 부작용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영업점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시중은행 앱을 사용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데요. 대신 신청이 몰릴 우려가 있어서 초기에는 정부가 1월 24일 어제부터 2월 11일까지 3주 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날짜는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중복되면은 지원을 안 하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는 것들도 이용을 하면서 이번에 새로 대출 프로그램 만약에 이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다 해당이 가능하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한 지난 2020년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바로 이제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이 타격을 입게 되니까 네. 굉장히 많은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또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할 때가 됐는데 만약에 갚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은 상환을 유예하는 금융 지원 조치들을 이제 취해오고 있는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이게 한 200조 원 이상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금융 지원 조치들이 오는 3월 종료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이 지원을 조금 더 연장할지 안 할지를 조금 더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는 어쨌든 1%이든 심지어 이자를 거의 안 받는다고 하든 대출은 대출이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게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상황에서 상환 능력은 떨어지는데 빚을 늘려주는 게 맞느냐.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틀을 완전히 틀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런 주장도 분명히 일리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어떤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빚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국가에서는 또 이제 추경 예산을 짜야 되고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돼서 정부 빚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또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들도 분명히 지적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현장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양한 의견 가지고 계실 텐데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방송에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장부의 빚이 늘어나는 게 보다 건강할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게 보다 정의로울까요?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피해는 어쨌든 지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잠깐 김유신 기자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이런 방식의 대출 지원 같은 것들을 종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 사실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 이제 3월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정부가 한 2년가량 이런 금융 지원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질 경우에는 잠재 부실이 누적돼서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전체로 이제 이런 리스크가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조금 이제 종료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에 연체율이 사상 최저치로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물론 은행들이 건전성을 잘 관리해서 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지표가 주니까 이런 정부의 금융 지원 때문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대출을 늦게 갚아도 되고 또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체율이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정부에서는 금융 지원 대책을 일단은 3월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꺼번에 대출을 갚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 상황이 바람직하다 혹은 이게 정책의 성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사실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받는 부채고 네.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받으시는 거는 이제 별개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제 부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네. 맞습니다. 가계부채가 이게 참 좀 애매합니다. 선을 긋고 보면 통계 자료에서 이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운영자금 대출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계 대출의 용도로도 쓰인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한쪽이 늘어나 버리면 이게 소용없다 이런 주장도 있고 참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0902님 늘 정부빈 얘기를 하는데 개인이 부담을 갖게 되는 것보다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도 있고 반대의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빚을 규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영업자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것도 의미 있는 의견이네요. 5804님 특고 우리가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 이 프리랜서들도 힘든데 대책이 없어요. 소상공인들도 보면 몇 년째 영업 안 하는 가게도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만 돼 있어도 지원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주장도 있으셨고 유튜브로 이런 의견도 주시네요. 이 장사가 안 되니까 부가세 신고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세금을 제때 못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가산세가 무려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시거든요. 요거는 사실관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세금 관련해서 납부 기한을 유예해준다 이게 정부 입장이어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금융 지원을 종료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연장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경제 전문가들하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6개월씩 연장을 해왔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3개월만 조금 더 연장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나왔고요. 조금 더 이제 금융 지원의 대상을 축소해서 조금 더 매출 감소가 많이 이제 감소한 분들을 대상으로만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현장에서는 아마 석 달 말고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8880님 공감합니다. 힘들어서 대출 받았는데 일을 해야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게 문을 못 열게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악순환이라는 지적이고요. 그래요. 이 자영업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김유신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김유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